제가 좀 힘이 있다면 철원군의 홍보 대선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1부, 2부는 나눴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이어서 하면 제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평화를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로 만들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고, 막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인천에서 이렇게 대거 연천을 거쳐서 철원까지 가시는 중요한 일정을 잡으셨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이고요, 존경한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철원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공감하는 것은 그동안 그 안보의 교육장으로 누누이 울거먹고 다려먹고 볶아먹고 튀겨먹고 해왔습니다. 저희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았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억울하더라고요. 우리는 최전선에 있는데 후방 지역은 날로 발전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열려가고 있는데 왜 우리만 갈수록 고립되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겠다. 건전지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접경 지역에 살면 별게 다 어렵습니다. 어디 갔어? 육성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먹은 기원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안보 지역에 고립됐던 의문을 좀 갖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철원에 지금 떠오르는 주요 사안들이 몇 개 있는데요. 국방부 군대에서 군사 작전에 대한 큰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방의 군 부대들이 후방으로 대거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병력을 총투입해서 인해 전술 아닌 인해 전술이 기본 전투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신식 무기, 무기를 통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병력을 뒤로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병력이 빠지면서 동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상경기가 많이 축소되고 또 그래서 주민들도 덩달아 이주하게 되는, 그래서 인구가 그렇지 않아도 농촌 지역에서 감소했는데 더 급격히 감소하는 증세들이 조짐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건 사업이었던 경원선 복원이 아까 3번 국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경원선에 한이 맺혀서 경원선 복원을 10여 년 전부터 주민 수건 사업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 시작을 했다가 또 중단이 돼서 멈춰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민통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DMZ 남방항계선, 북방항계선 서로 2km입니다만 민통선은 철원은 평야가 넓어서 폭이 4km에서 한 12km까지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축소되면서 지금은 노동당사를 주변으로 한 월정역 사이 정도의 공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연천은 2025년이면 전면 다 개방하게끔 되어 있고요. 철원도 아마 그 여세에 밀려서 뒤를 따라서 해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해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된 이후에 그걸 뭐라 그러죠? 플랜 A, B, C 이런 게 없습니다. 그에 대한 고민이고요. 이런 고민들을 놔두고 그간에 해왔던 철원에서의 그 활동을 소개하고 이후에 가야 할 길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철원이 이렇게 그 분단 지역이고 접경 지역입니다만 지역에서 나름대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은 그 군정 지표가 과거와 미래의 땅, 통일을 준비하는 철원 이렇게 해놓고요. 이미지 마크에도 한반도를 그려놓고 주민들이 해서 평화의 씨앗이라는 법인을 만들고 국경선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철원을 잘 알리는 평화와 통일을 얘기하고 농업을 얘기하고 생태를 얘기하면서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하나 그 피스메이커라 그래서 국내 해외의 그 자원들을 초청해서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이렇게 접경적이다 보니까 인천은 부러운데요. 인천 어디서 명단에서 보고 시민단체를 꼽아보니까 손가락으로 꼽아도 밤새 꼽아도 다 못 꼽겠더라고요. 뭐 별개 다 있는 한 수십 개는 되는데 저희는 뭐 손가락 5개를 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민회에서 벼농사, 쌀농사, 농사를 짓지만 우리가 접경지에 사는 농민들로서 남북의 문제를 가시고 갖고 이왕이면 평화 통일에 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아까 김대중 대통령을 말씀하셨는데 그 6.15 공동선언 이후에 북녘의 쌀 보내기 운동에도 동참을 했고요. 또 근본적으로 도움을 주이지 않냐 그래서 모짜리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벼농사의 핵심인 모짜리인데 모짜리 농사에 도움이 되라고 모짜리 비닐을 보내주기도 했었고요. 또 북녘에 갈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부지런히 갔다 왔습니다. 저희 회원들을 열심히 보내서 평양, 금강산, 개성, 백두산 단순 여행이 아니고요. 국가 교류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약속된 대련의 시간들을 좀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회원들의 좀 의지를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했던 게 이 분단의 상징 중에 상징이 노동당사인데 이것이 2000년 초반에 초소 안에, 즉 민통선 안에 있다가 초소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소를 통과하지 않고도 누구나 노동당사를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않냐 그래서 여기가 편안하게 갈 수 있고 긍정으로 볼 수 있고 주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함께 하시는 곳으로 해있지 않냐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 기원하는 장승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소원 리본 달기, 그 다음에 통일 기원 나무 심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노래 공연 퍼포먼스도 매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보기도 하고 또 그 노동당사 규모에 맞게 대형 통일길 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이면 그 광장에서 여름 야외 영화제도 좀 시행을 해보고 이렇게 도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는 그런 영향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했던 분인데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천에 가 계세요. 무슨 소리죠? 그쵸, 월미도 가면 이민사 박물관에 이분이 거기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업적과 활동이 오히려 인천에서 더 잘 소개되고 있고 또 그렇게 관리해 주셔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속에 저희 철원에 아까 군정 집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지역 지자체마다 들어오는 동구바깥에 자기네 동네를 표시하는 표어들 있잖아요. 양구에 가면 뭐 10년 젊어진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철원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런 길목마다 통일의 길목이라고 그랬었습니다. 20년 전에는. 그것도 한번 반추해봤어요. 우리가 분단 지역이고 남북이 만나는 자리고 여기가 현장인데 왜 길목이지?
여길 지나서 북녘 땅에서 통일이 이루되나? 아니다. 우리다. 그래서 길목이라는 머리를 버리고 중심지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 통일의 중심지. 뭐 더러는 이제 통일한국의 중심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좋지만 듣는 북쪽에선 또 거부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북에서도 또 자기식의 용어를 쓸 거고. 그래서 우리의 통일은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이기 때문에 민족 통일이고, 그것이 논의되고 준비되고 진행되고 잘 됐을 때 같이 박수치고 대작을 놓고 기쁨의 술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곳, 그래서 중심지라고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전에 한번 잠깐 쉬어가면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5년 내에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럴 땐 빨리빨리 대한민국의 본성이 안 나오네요. 정권이 지금 예. 대통령이 그러면 좀 물러보겠습니다. 10년 내에 통일이 되겠다. 예, 좀 준비하실 분이군요. 20년 이후에 통일되겠다. 아주 여유로우십니다. 네. 저희가 준비하고 노력하는 만큼 아마 빨리 다가올 겁니다. 내일 가시면 노동당사를 꼭 한 바퀴씩 돌아주십시오. 노동당사를 한 바퀴 돌면 통일이 1년씩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예. 이 시점에서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이 고민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실제 통일이 다가오면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지형들이 바뀔 건데, 사회 문화적으로 체계적으로 많이 바뀔 건데, 우리는 그러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봤는가? 플랜 ABC를 가져봤는가? 그냥 여태 막연한 통일이었고 내가 유리했으면 좋겠고 나한테 득이 되는 게 뭔가 찾아보기 바쁜 그런 통일이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좀 그려보는 통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저희도 그런데요. 아까 3번 국도를 말씀하시면서 참 시비가 교착이 됩니다.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통일이 연결이 되면 아까 뭐 토론할 때도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 1번 국도, 3번 국도, 경원선, 동해선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전선 그 그린벨트가 4동가리, 5동가리가 났습니다. 그 안에가 최고의 자연생태 보고의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도론할 때 기본적인 생태조사, 환경조사 이런 거 없이 그냥 자대고 그어버렸습니다. 아마 3번 국도나 경원선 철로가 나갈 때, 금강산 철로가 나갈 때 또 그럴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안에 지선 간선이 17개가 된다 그러는데 그 또한 그럴 거고요. 동네마다 있던 길목길 또 그럴 겁니다. 그래서 휴전선이, 비밀장지대가 제일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가 제일 빨리 지금부터 두텁게 논의가 되고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아까 먼저 말씀하시면 참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는데요. 3번 국도가 나갈 때는 최대한 친자연환경적인 조건을 먼저 갖춰야 된다. 그것이 뭐 아주 구체적으로 공중으로 부양을 하던 땅속으로 들어가던 아시죠? 제2땅굴 미리 준비해 놓은 거. 예, 아마 그래서 제2땅굴을 준비해 놓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왜 3번 국도를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얼마큼 잘 자연 생태적으로 도로를 내냐에 따라서 이후 민통선과 이 접경 지역의 생태 환경을 어떻게 보존할지가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한 북에도 이런 식의 제안을 하고 제안을 받아야 된다. 사람이 자연을 보호한다 그러면, 생태를 존중한다 그러면 북녘에 있는 동포들한테도 더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북에서도 우리한테 마음을 한결 좀 쉽게 열지 않겠는가. 내 마음도 열어야 되지만 북녘의 마음도 열게 해주는 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과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접경 지역을 토지 공개념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이미 헌법 개헌 나왔을 때 토지공개념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워낙 큰 화두이기 때문에 아마 논란이 무서워서 서로가 잠재운 것 같습니다만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면 접경지역, 저희는 철원이나 꼭 찍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지자체와 국가가 매입을 해야죠. 유상 매입을 하고 농사 짓는 분들은 국가에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 용도 변형을 가져오지 않고 자연 생태계도 지키고 농사도 짓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또 이것이 체계적으로는 국가 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인천을 포함한 서울과 경기도에 우리 국민들한테도 친자연적인 정말 우리 사람들이 쉬어가는 휴식의 공간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국가의 재산이고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늦은 통일이라고 그랬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멋진 가장 멋진 통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남북과 소통하고 자연과도 공유하고 국가가 체계가 쓰고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고 박수를 쳐준다면 우리가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정말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민족 통일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단초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통일의 명분을 담아서 주제 발표를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시간까지도 잘 지켜주셨습니다. 한 3분 초가 됐는데 중간에 아까 중간 전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빼드리고요. 제가 확인한 게 쌀이 11.64%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내일 가실 때 그만이고요. 앞에서 그 대개 포럼은 우리가 책에서 찾아서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우리 김재원 변호사님이 그렇게 장시간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거를 축약을 해주시는데 너무 잘 된 게 역사성과 현장에서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포럼을 잘 발표해 주시라고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3분을 초과한 것을 우리 교장 선생님이 줄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시 30분에 식사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니까요. 지금 일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니고요. 네, 5분 주신답니다. 여러분 마음 푹 놓으십시오. 그냥 뒤에 기대 안 주세요. 일어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마무리를 인천 연성초등학교 사리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셨고요. 현재는 통일부 교육위원으로 계시고 또 센터민 자립대학 학장님은 언제 가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센터민 자립대학 학장님으로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대한노인의 지도교수로 계시는 우리 이충북 교장 선생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다가 그러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충국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민 부위원장님은 이제 작년에도 잠깐 뵀는데요. 작년에도 막걸리 선전을 많이 하셨어요. 또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실제로 거주하시면서 철원군에 대해서 많은 또 도움 말을 주셨고 해서 아주 그냥 뭐 하나하나 제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고 또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에 많이 남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원래 이제 김영민 위원장님 그 원고를 미리 받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써서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또 대타로 나서게 되는 바람에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찾아보면서 원고는 이렇게 좀 몇 자 적어봤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또 감명이 깊었습니다. 또 막걸리에 대해서도 선전을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내용물이에요. 내용물.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좋은 말씀이지만 어느 막걸리나 보시면 우리 그냥 마셔요. 그냥 마시죠. 내용물을 가야 돼요. 제가 울릉도를 이제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거의 유명한 게 뭐예요?
후방요. 오징어. 아, 선자를 무척 많이 해요. 그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호박요? 울릉도에 우박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가을에 많아요. 가을에 많아요? 엄청 많아요. 어디서 심어요? 울릉도에서 봤어요. 근데 가을에 나오려면 지금 뭐 우박이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는 곳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호박밭 잔뜩 있는데. 그래서 저는 못 봤거든요. 친구들하고 물어봐. 친구들한테도 야 우박이 안 보여. 다녀도. 그래서 제가 우박엿을 살려고 하니까 친구가 사를 못하게 해요. 왜? 뒷면을 보라고 해요. 뒷면을. 내용물을. 어디에서 온 건지. 울릉도에서 엿공장이 있는데 만든 것도 있지만 이게 육지에서 다 들어온 것도 많아요. 내용물을 보니까 아 우리가 이런 막걸리 하나를 보더라도 몇 프로가 들어가는지 그런 거 보듯이 먹거리는 뒷면 같은 데 다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라면도 마찬가지고 뭐 나트륨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실히 보고 이 제품이 좋다 나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몇 글자 적어봤는데 하여간 그 철원군을 비롯해서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또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되면 과연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하면 다 뭐예요? 부동산 투기가 1순위야 돼요. 아파트도 사고 뭐 땅도 많이 사고 그래서 정작 땅을 사놓으면 본인이 와서 경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 자기가 사놓고 경작은 엉뚱한 사람이에요. 저희 동네에도 보면은 큰 농사를 짓는 분이 계세요. 부부가 짓는데 뭐 대농이에요. 대농. 자기 땅 하나도 없어. 다 남의 땅 갖고 짓는 거야. 그것도 공짜로. 농사를 지어달라 그러잖아요.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하여튼 전화 한 통화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지라 그래. 땅만 지키고. 네, 땅만 지키고 있어요. 부자예요. 자기 땅 없어도 다 생산하는 게 너무 많아서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농토를 사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소유하거나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주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이 비무장지대를 비롯해 통일이 만약에 된다면 그 전에 많은 그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뭐 얼마 전만 해도 뭐 접경 지역에 투기가 일어나고 뭐 땅을 빨리 사야 된다 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는 개발이 정말 엄청나게 환경을 파괴하거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접경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국가 차원에서 과연 준비를 많이 해서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중에서도 뭐 군부대들이 지금 뭐 의무기간도 군복무기간도 많이 줄었잖아요. 병사들이 그런 것도 있고 또 후방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바람에 당연히 거기에 종사하시는 군민들이 줄어들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정부 차원에서 극복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옛날에는 전쟁 지역이었지만 이런 것을 잘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활동 장소로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몇 사람의 그 생각이나 하면 다 어디로 놀러 가요? 뭐 주말에 굉장하잖아요. 저희 동네에도 주말에는 펜션이 남는 곳이 없어요. 금호대까지 산골짜기까지도 그런 정도거든요. 과연 이쪽으로 관광을 오거나 또 펜션 같은 것을 이용해서 와서 지낼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고요. 좋은 곳만 찾아다니지 이런 것에 매력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해야만이 관광 활성화도 되고 또 주민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으신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사업들이 김영빈 회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일시단결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도 생각해내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하셔서 여기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철원에 가면 뭐가 좋더라, 아주 차가 미어질 정도로 러시아가 일어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는 그런 철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예. 오늘 굉장히 뜻깊은 이유가 있는 것들이 시간도 지금 너무 잘 지켜주셨어요. 그 제일 감사한 문제고, 정말 뜻깊은 것은 저희가 이제 포럼을 하면 그냥 사실은 제가 말장난이라고 그럴 뻔하다가 너무 숭고스러운 말씀이라 우리가 그냥 잘 모르면서 그것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김용빈 회장님은 여기에 산 증인이시지 않습니까? 사셨고 또 피해도 보셨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 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또 그에 대한 위로와 함께 살아나갈 상생의 얘기를 주시는 너무 좋은 그런 시간들이었다. 그래서 아마 질문이 지금 두 분이 계신데 그 두 분 질문은 개인적으로 이따가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이문희 위원장님이 진행하실 때 질문이 있으셨는데 촉박하게 끝내서 우리 구영모 사무총장님이 특별히 5분이 지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 질문을 포함해서 한번 여러분 자유롭게, 지금 마이크는 제가 들고 있습니다만 5분 후에 정확하게 사무총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분 안에 이 얘기는 내가 한번 하고 싶다. 아마 질문은 아니실 거예요. 나는 꼭 이 얘기를 하고 가야 밥을 먹는데 편하겠다. 오늘 집을 갈 수 있다. 딱 한 분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누구 플로어에 좀 질문하세요. 분명히 강 목사님이 오셨으면은 그냥 하셨을 텐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강 목사님이 안 오셔서. 네, 질문 없으시면 제가 이유. 네. 그냥 아니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뒤에 들려야 되는 거. 아니 저기 독일의 장벽이 무너졌듯이 오늘 김용빈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철원에서 북한에서랑 남한에서랑 한반도기를 들고 여기 그냥 아주 미국 제재 받지 말고 누구 제재 받지 말고 북한애랑 남한애랑 그냥 우리 민족들이 철원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탐방 출발 장소가 김용빈 회장님 통일bio 농산 생산 논인데 그곳에 한반도기하고 잔뜩 걸려 있어요. 그것을 뽑아들고 우리 한번 건드립시다. 다 모여가지고 소리를 하겠네. 예. 그러면 1부 포럼과 2부 포럼의 발제와 사회와 또 토론을 맡아주신 강사님 모두께 우리 고맙다고 뜨거운 박수로 좀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안내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기념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게 대장 막걸리 많이 나왔는데 백종철 선생님 어디 계세요? 백종철 선생님.
3등에 저희가 수 없이 시원하게 생각하시고 301호 감독의 화장실 사는 이쪽 옆에 걸려서 우리 또 이제 1층 화장실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북통일과 대작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네, 그래서 출시 기념식 하는 날이고요. 저 때부터 노동당사 장터가 아주 풍성해집니다. 먹거리가 대작을 흥겹게 드실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요. 여기 대장님, 예. 대작이 어떤 의미로 대작이라고 대작을 제가 좀 말을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한 번씩 말씀을 해보시고요. 제일 현명한 답을 말씀해 주는 분은 대작을 한 박스 쏘겠습니다. 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작 말씀하세요. 큰 작품. 큰 작품, 이것도 동의. 예, 마주 앉아 서로 술잔을 주고받는다. 대단한 동의. 예, 남한과 북한 우리 모여서 대작하시다. 다음입니다. 예, 마주 와서 한잔 하자는 건데요. 대단하게 마주 와서 한잔 하자. 남북이 같이 마셔야 한다. 그게 대작입니다. 술이나 드시는 대작. 대통령도 마시는 대작. 그래서 10가지 되는데요. 그것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대형 통일기인데 처음에는 지역에서 이걸 거는 것만으로도 많이 거부감을 가지셨어요. 야, 그거 북한에서 쓰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야? 대통령이 분양 가셨을 때 같이 쓴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철원은 그 민주평통 행사에서 1년에 한 번씩 통일기원 걷기 행사를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통일기원 행사인데 태극기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통일기 가지고 나가자. 그랬더니 그 집회 주최 측에서 못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힌트를 주더라고. 우리가 하라고 말하고는 하지 않겠다. 즉 못 본 채 하겠다. 그래서 그 부동이가 동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들고 나가서 큰 거 작은 걸 학생들한테 나눠줬더니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막 서로 달라 그러고 또 심지어 우리 군인도 같이 나오거든요. 병사들도 나오고 하사관, 지휘관들도 나오시는데 그분들도 뒤에 와서 슬쩍 그거 하나 줄 수 없냐고 자기네 내후관에 하나 걸고 싶다고 이게 맥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크게 가자. 다음엔 큰 걸 가져와 나왔더니 학생들도 현직에 나는 이런 또 멋진 게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철원의 주요 행사, 뭐 체육대회, 문화행사, 모이는 곳에 곳곳에 갱청하고 있고요. 이제는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처음엔 사실 없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평화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여기 잠깐 서주세요. 이게 저희가 이제 통일이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정말 2000년 초기에 또 1990년대 이때 있던 건데 이때 통일의 길목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아까와 같이 여러 이제 진행이 오면서 지금은 넘겨주시면 이렇게 통일한국의 중심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 시골 동네에서 도시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네, 살짝 도시라는 걸 집어넣고요. 그래서 통일한국이 아닌 이 한국이라는 게 아니라 북도 동원할 수 있는 용의를 또 써가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어쨌간에 길목이라는 걸 버리고 우리도 통일의 중심지라는 걸 이제 주민들이 인식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소이산인데요. 소이산의 뜻이 두 개입니다. 예전에 저 국경선에 침략이 오면 서울까지 봉화를 전달했던 라인이 원산에서 내려와서 철원 소이산을 거쳐서 의정부에서 서울로 전달하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이게 맞춰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소이산. 이곳에 올라가시면 여기 좀 선명하진 않은데
철원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360도 다 볼 수 있는 곳이고 숨겨진 평야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저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데가 비무장지대입니다. 비무장지대에 사람이 출입을 하지 않고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숲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넘어 보이는 데가 북녘 땅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저렇게 갈라져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진요. 저 북에서 보이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농사짓는 철원 땅을 서해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올해 남북이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쌀이 통일되는 날 제일 먼저 북녘 동포에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통일운동을 열심히 해야 제일 먼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우리 농민들하고의 동의고요. 이게 지금 큰 도로죠. 뚫어놓은 도로. 그 라인이 삼성국도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사실은 요게 우리가 그걸 그렇죠, 맞습니다. 3번도로 원도로. 원구도로. 어떻게 제멋대로 끄는 건데 우리가 원도로 이쪽으로 나중에 갈 거예요. 이게 손가락이 우리 사무총장의 손가락이 기서 그런데요. 사실 실제로 보면 그 구 3번국도하고 새로 만든 3번국도 이격거리가 한 200m, 3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내면서는 평야니까 자를 내고 일직선으로 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주제에서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제목은 두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일명 그 전천후 저수지입니다. 소양강에 한 5분의 1쯤 되는데요. 철원 농사의 생명줄입니다. 철원이 평야에서 북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만 연중물이 되질 않기 때문에 봄에 제일 물이 많이 필요한데 이 저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완하는 저수지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 평야 농사가 가능합니다. 왜? 김제 평야를 했던 많은 평야들은 강 맨 하역에 있습니다. 해변 옆에 평야이기 때문에 저 내리부터 내려온 물 때문에 평야를 유지하지만 철원 평야는 해발 200에서 250이기 때문에 중산면지대에서요 장마가 끝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꼭 필요한데 그 저수지를 우리만 쓰는 줄 알았더니 철새들이 더 좋아했어요. 겨울이면 엄청 몰려옵니다. 가을에 배비기 할 때 새기러기가 먼저 오거든요. 기러기가 막 날아오는데 어느 날 보면 해가 없어가지고 깜깜해져요. 이거 왜 이러지? 왜 보면 하늘에 새기러기 아주 새까맣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요 다음으로는 이제 두루미가 있고 두루미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한 70%가 철원으로 온다고 봅니다. 종류도 많지만 철원은 7종이 오고요. 대표적인 단정함, 흰두루미가 제일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두루미가 오고 단정하게 1,500수, 제두루미가 한 6,500수, 그래서 한 8,000수가 이렇게 오는데요. 두루미가 오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통선 안이 돼서 민통선 안에는 겨울에 농사가 끝나면 사람 출입이 없어요. 농민들이 다 나와버리니까 저희는 인심이 좋아서 끝나고 나면 새들한테 다 내줍니다. 그 들판을 다. 그럼 두루미가 얼씨구나고 오는데 그것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나올 때 들판에다가 벼도 많이 남겨두고 나와요. 요새 그 아시는 것처럼 콤바인이라는 기계가 나왔는데 이 기계가 작업을 하면서 논바닥에다 좀 흘립니다. 기계 구조상. 옛날에 사람들이 손으로 털 때는 바람으로 날리고 키질하고 그래서 한 톨에도 다 챙겼는데 콤바인이라는 기계는 뒤에다가 낙곡을 떨어뜨립니다. 적으면 3%, 기계가 낡거나 거치게 일하면 7% 정도 논바닥에 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원에 생산되는 양이 한 7만 톤 돼요. 그래서 그러면 1%면 700톤, 3%면 2,000톤, 7%면 한 5,000톤 정도가 논바닥에 깔립니다. 그래서 새들이 얼씬하고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샘통이라고 해서 우물에서 물이 하나 솟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한 마을 일대가
여기저기서 샘이 솟습니다. 팥죽 끓듯이. 근데 여러분들이 다 못 봐서 그렇고 보면 수없이 많은데 그걸 샘통이라 부르고요. 겨울에 얼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 거기에 옵니다.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물을 공급하고요. 밤에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들판이 넓으니까 야생 동물이 많아요. 이들이 새를 공격합니다. 그게 물에서 자면 제일 안전하대요. 그래서 아까 그 전철을 조수지로 가든지 샘통에서 솟는 그 논바닥으로 가든지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예, 요것도 한번 보시고 하겠습니다. 잡아먹을 벌레도 많고. 요 영상에 예. 이 영상은 서론의 그 서식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카이스트에서 겨울 내내 CCTV를 촬영한 것이고요. 이게 새벽에 촬영된 겁니다. 지금 들리는 새 이게 두루미 울음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소리의 연상에서 두루미랍니다. 뚜루루루 그래갖고 여기서 여러분이 봤을 때 뭐냐면 논에 물이 실려 있잖아요. 일부러 물을 대는 겁니다. 새의 생태 조건을 맞춰주려고. 뭐냐면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저 면적이 더 필요해지는 거예요. 예전엔 샘통 지역에 요만큼 있으면 되는데 처음보다 거의 한 10배 늘었어요. 그래서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넓혀주고 있는 건데 저런 주민들이 애쓰고 있다고 또 자랑질을 좀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가시고요. 두루미가 원앙보다 원래 부부관계가 엄청 좋답니다. 예, 금술이 좋대죠. 그래서 새끼가 하나나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짝을 지어서 오고 저희가 자꾸 보면 자기 자리가 다 있습니다. 매년 온다고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자리만 갑니다. 그 자리. 그래서 우리는 누구네 두루미라고 부릅니다. 저희 눈에 자주 오면 용빈이 두루미. 예. 저 새는 저기만 자꾸 가요. 근데 자주 보는 사람들이 그게 이상이 생기면 생태계에 교란이 오는 겁니다. 어디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몸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까 민통선을 지켜야 할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루미를 보호해야 되는데 두루미를 잘 보호해야 우리 농민도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요. 남의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요거는 잠깐 서보세요. 잘 보시면 좋은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고 제 핸드폰으로 찍은 겁니다. 근데 바로 앞에 가서 찍었잖아요. 근데 뭘 보셔야 되냐면 새가 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는 찍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가련다. 비둘기하고 똑같아요. 10년 이상 저희들이 새와 공감하면서 주민들이 새를 괴롭히지 않는 결과상 이 근접거리가 자꾸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새기르기가 제일 가까이 오고요. 제두루미가 거의 한 30m까지 오고요. 그 아주 예민한 그 흰두루미인 단정학은 100m 바깥에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도 지금 100m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단 차를 세우면 날아갑니다. 예, 차를 세우지 않고 서행으로 진행하면 자기 활동도를 계속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오랫동안 진행된 신뢰의 관계다. 아마 우리가 가끔 잡아먹었으면 저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근데 차를 세우면 간다는 거는 아쉽게도 시베리아 입종은 총질을 한답니다. 그 습성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해보면 같은 차가 같은 길로 같은 시간에 자꾸 가면 이 친구들이 경계를 많이 낮춘답니다. 그래서 이후 철원에 평화 탐방길도 가지만 두루미 탐방길을 갈 때는 제가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길은 가는 길, 이 길은 가면 안 되는 길. 그래서 반질반질한 두루미는 이 시내로 좀 나오고 아직 숫기가 없는 저 산골 두루미들은 저 뒤로 길 안 노출되는 데로 가고 이렇게 좀
여유를 좀 주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거 저런 거를 하는데 사실 지역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툼도 있었고 사람도 살기 죽겠는데 무슨 두루미를 보호하냐, 내쫓아라. 세기러기가 봄에 모를 내놓으면 많이 망가뜨립니다. 저 왼수덩어리 쫓아버려라 이러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역에 관련된 단체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옆에 저희 농사 짓는 것처럼 농민회 또 시민단체들 이렇게 들어와서 어디까지 합의를 볼 수 있는 거냐, 일방은 없다. 그래서 보존과 활용을 같이 찾아보자. 규제와 자율이 어디냐, 이런 논의를 무척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협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요. 전문가 초청도 하고 또 이렇게 접경지역에 이런 폭넓은 논의도 같이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당은 찾아오는 통일을, 평화를, 초련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때 이렇게 드린 말씀을 저희만이 아니고 인천에서도 같이 해주신다니까 힘이 2배, 3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활동상을 보는 것참 좋죠. 저는 무엇보다도 토지 공개형 개념하듯이 공적인 목적 사업을 상당히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당장 생포에 가면 제주도에 그렇지 물이 엄청나게 솟아 올라요. 카톡에 제가 올렸던 그 사진 그 물통을 보여드렸는데 그 물이요 엄청나게 그게 많아요. 그런데 그 땅을 가진 사람이 사적 목적으로 내보자, 그런 문제잖아요. 뺏어버려야 돼요. 그것도 또 개인 소유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걸 아직은 사람이 살지 않으니 저 민통선안을 우리 김 회장님 말씀처럼 공개념으로 도입해서 지하에서 솟아오는 오르는 물이 어찌 자기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차원의 땅을 다 매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고찰해서 그 물을 함께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영합해서 2에 팔가가지고 2대에 팔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이번에 철원에 가면 깊이 생각하는데, 기후, 생태, 환경 그 속에 사실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사람이 기후를 망치고 생태를 망치고 환경을 망쳐요. 그래서 그런 기후, 환경, 생태에 주관하는 지역자들이 철원에 대표적으로 저런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위로되죠. 이런 걸 내 현장에 잘 가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는 이제 이 허브 농장 가야 되는데요. 사실은 5분이면 도착해 차 타고. 실례는 시간이 얼마예요 지금? 네? 2시. 1시 55분이면 4시 20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4시 20분. 아니 그럼 4시. 아니 그럼 4시. 그 안에 볼거리 많고, 아까 내 차 어떤 차 얘기했죠? 보리수 열매가 아주 잘 열려있어요. 지가 따먹으세요. 그렇게 따먹고 하는데, 그 농장이 좋은 게 요는 3355 그 안에서 때로는 물에 발을 잠그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시 여기 도착을 하고 그러면 3시 50분까지는 버스에 승차해서 와주시고, 만일 더 있고 싶다 그래서 걸어오세요. 요 5분밖에 안 걸려요. 한 걷는데 7, 8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1, 2호 차로 내려가서 승차하시고, 1호 차에는 김재원 변호사님 대장으로 수고하시고, 2호 차에는 이민우 위원장님이 대장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3시 50분경에 들어오는 걸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이동하시죠.